반송장이랑 1년 반을 살았어. 3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명이 길더라고.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야기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억 원대 자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화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100억대 자산을 보유한 60대 중반의 김모 씨입니다. 평생 사업으로 일궈낸 거대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홀로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기 암 진단, 남은 시간 3개월에서 6개월. 의사의 냉정한 선고를 받은 김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죠. 그래서 그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게 되었고, 그렇게 만난 것이 40대 초반의 박모 씨였습니다. 박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환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박 씨의 헌신적인 간병을 받으며 김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그에게 박 씨는 마지막 희망의 빛처럼 보였던 것이죠. 몇 달이 지나자 김 씨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박 씨에게 결혼을 제안한 것입니다. 나와 결혼해 줄 수 있을까요? 혼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박 씨는 김 씨의 간절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던 김 씨는 행복해했죠.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김 씨의 누나가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것입니다. 김 씨 누나는 동생의 결혼 소식을 듣고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동생아, 혼인신고만은 절대 안 돼. 그 여자를 믿으면 안 돼. 하지만 김 씨는 누나의 반대를 돈 욕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결혼하면 누나의 상속 순위가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누나는 20년 동안 나를 외면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결국 김 씨는 누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씨와 혼인신고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결혼 후 박 씨의 간병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김 씨를 돌봤고 병원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에서 6개월이라던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김 씨가 박 씨의 간병 덕분에 1년 6개월을 더 버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아내 덕분에 기적 같은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박 씨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달랐죠. 한편 김 씨 누나는 계속해서 박 씨를 의심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 씨는 누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병세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봤죠.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헌신적이던 아내 박 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김 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간병인들은 박 씨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으며 불안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씨가 사채 빚에 쫓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요양병원까지 찾아와 박 씨를 위협했고 결국 박 씨는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박 씨의 본심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박 씨는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반송장이랑 1년 반을 살았어. 3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명이 길더라고.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죠. 박 씨는 처음부터 김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시한부 환자라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오래 살아서 짜증이 났다는 뜻이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반송장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김 씨는 박 씨를 찾아내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빚에 쫓겨서 어쩔 수 없었어요. 김 씨는 박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이혼하자는 것이었죠. 박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김 씨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 씨는 김 씨 몰래 충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아들을 김 씨의 친양자로 입양시키는 것이었죠.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아들이 김 씨의 법적 상속인이 되고 미성년자인 아들의 재산은 친권자인 박 씨가 관리하게 됩니다. 즉, 이혼을 했어도 결국 김 씨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완벽한 계략이었어요.
박 씨는 이혼 후에도 김 씨 주변에 머물면서 아들과 김 씨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병세 악화로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했죠. 결국 김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박 씨와 김 씨 누나 사이에 치열한 유산 다툼이 벌어졌어요. 박 씨는 아들이 친양자 입양되었다며 전 재산의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누나는 친양자 입양이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죠. 두 사람의 다툼은 정말 추잡했습니다. 법정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서로를 헐뜯고 비방했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만 노렸어.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누나가 무슨 자격으로.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진흙탕 싸움은 수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가 생전에 의뢰했던 변호사가 찾아온 것이죠.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김 씨가 사망 직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따르면 전 재산을 안병원에 기부한다는 것이었어요.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속았습니다. 또한 가족이라고 믿었지만 그들 역시 재산만 탐했습니다. 이 재산이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 씨는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된 후 누나와 아내 모두 재산을 받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안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박 씨도 김 씨 누나도 한 푼의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추잡한 다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끝이 났죠. 현재 김 씨의 100억 원은 암 환자들을 위한 병원 건립과 치료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사기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 송장이랑 1년 반 살았다. 던 박 씨의 말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김 씨의 마지막 선택은 비록 슬픈 이야기였지만 그의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